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낙랑국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전 시간에는 삼한에 있었던 78국을 말씀드렸죠. 그 앞에는 2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나라의 무제가 우거왕이 다스리던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우리 땅에 한사군을 설치한 때가 서기전 108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국 반고의 한서에 한사군 설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한사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낙랑, 진본, 임둔, 현도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 역사서에는 김부식의 삼국사와 일연의 삼국유사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삼국사에는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사랑 이야기가 더 실려 있습니다. 자명고로 적이 침입하면 스스로 북이 울려서 나라를 지키던 낙랑의 공주 낙랑공주가 호동왕자와 눈이 맞아서 마침내 아버지와 자신이 속한 나라인 낙랑이라는 나라를 버리고 호동왕자라는 사랑을 택해서 결국에 낙랑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김부식의 삼국사에 나오죠. 이련 스님은 중국의 역사서들을 두루 참고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라가 성립했다는 이야기를 잠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라고도 합니다.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고 왕건의 9딸 중에 2딸, 그 중에서 맏딸인 낙랑군 부인과 그 아래의 딸 한 명을 비로 맞아들인다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장창호 삼국유사는 조금 더 다릅니다. 이때는 고려 충렬왕 1270년대 후반입니다. 쿠빌라이 아시나요? 쿠빌라이는 몽골의 원나라의 개국자인 징기스칸의 손자입니다. 3대에 이르러 쿠빌라이는 이때 막 동남아시아를 정복을 하고 서양을 향해서 말을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몽골 8차에 걸친 항쟁과 삼별초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결국 원나라의 부마국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의 아래서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전면 통치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혼인 제도를 통해서 가족 나라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왕실이 혹은 이 고려가 원나라에게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써 그런 형태의 간접 통치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두고 있었죠. 막 언어, 머리, 옷, 음식 이런 것들이 몽골에서 퍼지고 절에서는 탑들도 몽골 형태로 짓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 장창호 삼국유사에는 등장인물을 이련스님과 그리고 왕씨로서 충렬왕의 제1비였던 나중에 정화공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쿠빌라이의 딸인 제국대장 공주 장목왕후를 제1비로 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중에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왕씨가 국사로 이련 스님이 있을 때 서로 잘 알고 해서 인각사에 이련 스님을 뵈러 온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인각사에서는 마침내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막 집필하던 때였고 드디어 낙랑국을 집필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제 대본을 보면서 다시 중간중간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이련 스님과 왕씨라고 나옵니다. 왕씨.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낭랑국에서 있었던 얘기죠. 백수광부의 죽음을 여옥이 이 연주를 하면서 노래한 거죠. 공무도화가. 그 이야기를 광리자고라는 진졸이라 그러죠. 강나루의 배를 이렇게 뱃사공 역할을 했던 광리자고가 목격한 어느 뭐라 할까요? 사랑을 두고 떠나는 아내를 두고 호리병을 들고 강을 건너다가 마침내 그 아내도 강물을 따라서 함께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 아내인 여옥에게 전하자. 그 슬픔을 여옥이 공후인을 타면서 시를 지은 게 공무도화가. 우리 시가에 항상 제일 첫머리에 이것을 두고 있죠. 그 이야기와 왕시, 즉 왕시와 정화공주로 전락한 원래의 왕비였던 왕시와 일현스님과의 뭐라고 할까요? 서로 간의 신분 혹은 또 직위, 어떤 사회적인 그런 걸 드러내놓고 서로가 사랑을 하진 않지 못하지만 마음에 두고 서로 간에 뭐라고 할까요? 좀 열린 낭만적인 인각사의 밤을 이렇게 한번 노래해 봤습니다. 대본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인각사의 뜰입니다. 일연이 달밤에 어머니 생각 혹은 나라 생각, 자신의 생각, 삼국유사에 대한 낭랑국을 어떻게 기록할까 사점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왕시가 등장합니다. 왕후 연주를 듣고 싶다고 왕후가 공호인을 한쪽에서 타기 때문에 공호인 아니고 다른 악기입니다. 그 비파를 듣는 것으로 저는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연이 왕후가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것을 듣고 다가갑니다. 왕후님 연주를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또 저만의 특징적인 흥얼거리는 노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연과 왕시가 번갈아 하고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초가을 달밤 이리 찬데 가만히 설레는 이 마음 가슴 뜯는 비파 소리 왕후와 마주선 이 자리 그것을 느끼기에 알맞은 사이 내게 무슨 사연 생겼기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오시는 님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이 마음 님의 목소리 듣기엔 조금 멀어 그 마음 알 수 있을 자리까지 달빛 어려운 이뜰 안에 쏟아지고 제 마음 전할 수 있는 곳까지 여기쯤이면 좋을 자리 님의 마음 짐작할 수 있는 푸른 강이 학소대 돌아 흐르고 어딜 가나 여기서나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도 좋으련만 여기쯤에서 멈춰서 있네 나는 국존에서 내려오고 나는 왕비에서 궁주가 되어 함께 인각사뜰에서 마주선 사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 그 일을 위해 함께 온 우리 마음 편히 머물다 갈 때까지 낮밤을 노래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소름 돋는 달밤에 함께 있네. 일연 왕시에게 다가갑니다. 왕시, 국존 말씀하십시오. 일연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저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저 운수납자로 불러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의 제국대장공주 장목 왕후가 왕의 곁을 차지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어찌 왕후라 부르시는지요? 정화궁주라 불러주십시오. 그냥 왕씨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왕씨가 이련 스님의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비파 연주를 들으면서 공무도화가를 이련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낭만적인 혹은 진정한 사랑의 느낌을 고백합니다. 왕씨 이련 스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이련 왕씨의 어깨를 감싸합니다. 왕씨, 그대 강물을 건너지 마오. 공무도화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노젓는 소리가 납니다. 이련과 왕씨 노래 가까이에서 들리는 늘 부릅니다. 대사로 해보겠습니다. 졸지의 나라가 짓밟히고 죄 없는 백성 굶주리는데 옛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홀로 버티던 국사자리 내던지고 고향 가까이 내려오니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들립니다. 원나라 쿠빌라이 딸 장목 왕후는 고려 궁궐에서 몽골 말 가르치고 의식주를 몽골식으로 바꾸는데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이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랴. 가까우니 들리고 멀어져도 들릴지니 우리 마음에 가만히 남았다가 언젠간 그 자취 드러날 것을. 그 자취가 진정 사랑이라면 시간이 흘러도 곁에 있으려니 결코 잃어버린 시간은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아, 국전. 이련 일어선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하고 밤은 더욱 깊어갑니다. 그래서 이련이 그만 처소에 들라고 왕씨들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씨가 아침밥을 지어야 한다고 조금 더 머물다가 자리에 들겠다고 합니다. 이 아침은 이련 스님에게도 드리는 거지만 그 아침이 다음날 새벽 아침이 이련 스님의 어머니의 생신이기 때문에 생신상을 손수 왕후께서 지어 바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이 감명을 하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공후인 아니 백수광부의 그 죽음을 여옥이 노래한 공무도화가를 자신과 광리자고와 여옥의 어떤 입장을 자신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리자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련과 백성이 주고받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백성이 이제 역을 거슬러서 그 고조선 시대로 고조선 때 있었던 낙랑국의 이야기,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백성? 고조선이지.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100년, 200년, 300년 거슬러 올라 1100년, 1200년을 더 거슬러 올라 광리자고가 노를 힘차게 졌습니다. 이 어디쯤일 텐데 다 왔다. 우린 구경이나 하자. 광리자고 배를 메어두고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이련과 왕씨가 탄 배가 일렁인다. 두 사람이 배를 타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건너편 두물머리 저쪽에서 요 촛불을 들고 나타난다. 광리자고. 여보! 광리자고 여옥을 안다. 광리자고와 여옥 노래 기다리는 마음을 부른다. 광리자고와 여옥이 주고받는 그리고 함께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별일 없었나요? 왜 이리 당신이 보고 싶은지 제가 드릴 말씀해요. 하루 혼밥 당신 기다리며 배를 짰어요. 저기 저 강물 좀 봐요. 뒤척이며 가슴 설레는 강물. 무슨 말씀 저리 잠잠하고 저토록 고요하게 흐르는데 안개가 강을 덮어요. 강을 숨겨요. 강물은 안개 속으로 흐르고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니
별일 없었어요. 강가엔 안개가 자욱할 뿐 이렇게 당신께 오고 싶었을 뿐 기다리다 보면 천지가 깜깜하고 당신이 오시면 제 맘 환하죠. 함께 기다리는 마음이야 보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야 안고 싶은 광리자고와 요 껴안는다. 일현과 왕씨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해서 계속 광리자고와 요게 부부입니다마는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시인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어떤 일을 실토하라고 하죠. 그러자 광리자고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중에 배를 닦고 손을 씻을 때였지. 아니 내가 뭘 했더라? 안개 때문에. 보고도 모를 정도라면 공후를 탑니다. 강물과 한 몸인 주신의 모습이었어. 물결이 사내를 감싸는데 사내는 강물을 빨아들일 듯이 입을 벌린 채 요 공후를 멈춘다. 광리자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백수광부. 아무리 안개 때문에 앞뒤를 보기 어려웠다지만 거긴 누가 없었어요? 있었지. 누구죠? 여자. 사내의 아내? 애인일 수도. 사내 혼자 죽었댔잖아요. 애인이면 둘이 같이 죽었겠죠. 당신이라면 당신은 강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죠. 내가 그 백수광부라면 당신은 어쩔 거냐고. 광리자고 윗옷을 벗는다. 요 공후를 탄다. 광리자고와 여옥이 주고받는 대사가 사실은 뭡니까? 일현과 왕씨가 주고받는 걸 대신한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절정에 이릅니다. 자, 백수광부는 결국에 아내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술병을 끌어안고 강을 건넙니다. 근데 물은 점점 깊어지고 강가에 여기에서 한자에 대한 풀이가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타하 이사 해서 강물에 떨어져서 죽는 걸로 되고 또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당내봉하 강물을 건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번역을 하면 강물에 들어가서 강물을 건넜는데 시름시름 축 늘어져서 죽는 걸로 이렇게 원문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약간 뭐라 할까요? 고려 때도 그렇고 남녀 상렬지사 혹은 교과서에까지 실린 그래서 좀 의역을 해서 좀 더 낭만적으로 번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을 건너지 마오. 그의 물을 건너시면 나는 뭐 어찌하오리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광리자고가 이렇게 잘 보라고 합니다. 광리자고가 탄을 합니다. 허이 허이야 허이 여보 안 돼요. 광리자고 백수광부가 되어 강을 건넙니다. 백수광부의 처가 되어 안절부절 못합니다. 광리자고 물속에서 흐느적거립니다. 결국에 백수광부의 처가 지어 부른 노래를 여혹이 공후를 타면서 공무도하가를 부릅니다. 니마 내 니마 물 건너지 마오. 니마 내 니마 그의 건너가시네 이를 어찌하리요. 자, 공무도하, 공경도하가 이미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타하이사, 물에 떨어져서 죽으니 당내고하, 이를 어찌하리요 입니다. 자, 밤바람이 차갑습니다. 들어가자고 왕씨를 다시 한번 왕씨에게 말합니다. 일현이 노래인데 대사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현과 왕씨가 주고받습니다. 달림이 내려다보던 백수광부가 강에 든 그날
아내가 구슬프게 노래하며 뒤따라 강물에 들 때도 광리자고야 말해다오. 백수강부를 왜 말리지 않았는지. 뱃사공은 뱃사공의 일이 먼저 강 건널 사람 위에 배를 닦고 사람 살리는 일도 중하지만 어떤 때라고 제 할 일 해야지. 백수광부와 그 여자를 건졌더라면 공무도화가는 이 세상에 없어. 두 사람은 강물에 빠져 죽고서야 광리자고가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두 사람의 죽음을 전해 들은 그의 아내는 탄식의 노래를 듣고 자 이렇게 해서 왕씨가 백수광부의 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려는 광리자고에게 마음이 끌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를 쳐다보는 내려다보는 저 달처럼 나는 그 무슨 생각으로 이 밤 여기에 있나 이렇게 합니다. 왕씨가 다시 비파를 들고 다음날 어머니의 생신밥을 차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때 이련 스님이 백성과 함께 나타나서 기록된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 당시 신라에서는 왕을 이사금이라고 불렀다. 유리 이사금. 왕씨, 고구려 제3대 무혈왕이 백성, 무혈왕은 대무신왕, 고구려 제3대 왕이다. 왕씨, 무혈왕이 낭낭을 멸망시키니 낭낭 사람은 북대방과 함께 신라에 항복했다. 또 무혈왕은 하고 삼국사를 건네줍니다. 이련 스님이 참고하던 삼국사를 읽다가 어디 밭에다 놓아둔 모양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련 스님께 왕씨가 건네줍니다. 뒤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때도 있었지요 하고 왕씨가 애교를 부립니다. 왕씨, 이제 스님 눈을 붙이셔야죠. 이련 먼저 들어가십시오. 저는 낭낭군편을 접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련 스님이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당시에 백제의 온조 역을 하고 온조는 노래, 왕건의 혼인을 부릅니다. 이련과 백성 전부 다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대사로 해보겠습니다. 온조, 동쪽에는 낭낭, 북쪽에는 말갈. 이련, 옛날 한나라 때 낭낭군에 속했던 현. 신라 사람도 그 길을 낭낭이라 불렀지. 고려 사람도 낭낭공주를 낭낭군 부인이라고 했네. 고려 태조가 그 딸을 경순왕에게 바치니 백성, 그 딸은 태조 왕건과 신명순 성태후 유씨의 딸, 태조 왕건의 맏딸이자 정종과 광종의 친누이, 낭낭공주 신란궁 부인이라고도 하네. 결혼 전에는 안정수기 공주라고 불렀어. 자, 이렇게 기록된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의 입으로 낭낭군 편을 마무리합니다. 태조 왕건은 자신의 9딸 중 맏딸인 낭낭공주와 성무부인 박씨소생의 공주를 김부와 김부는 경순왕이라고 했죠. 혼인시키고 낭낭공주와 김부 나타나서 맞절을 합니다. 태조는 신라 왕실에서 성무부인 박씨 소생의 공주를 고려의 신성 태후가 될 김씨를 신부로 맞이하노나 왕건과 신라공주 혼례를 치르고 이련 붓을 든 채 새벽 으스름까지 응시합니다. 안쪽에서 왕씨 밥을 안 치기 위해 쌀을 씻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비파 소리로 변합니다. 여기에서 낭낭군 편은 끝이 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북대방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